예전엔 정신 차리고 나면 하루가 다 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출근 준비하고 일하다가 퇴근하면 또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밤이었죠. 그땐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그런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이 그냥 나를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아이들도 크고 일도 한 걸음 내려놓고 나니까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끌려다닐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내가 결정해야 하는 시기구나.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시간 쓰는 법, 지금 이 나이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6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잘 쓰신 겁니다. 첫 번째, 나한테 쓰는 시간, 눈치 보지 마세요. 정숙 씨는 올해 63입니다. 아이들 둘 다 출가했고 남편은 아직 퇴직 전이라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챙겨줍니다. 사실 요즘은 마음 한켠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바쁘지도 않은데 하루가 어정쩡하게 흘러가는 느낌. 무언가를 하자니 귀찮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진짜 오랜만에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내렸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좋길래 그냥 드라마 한 편을 켜봤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누가 보면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 시간에 뭐라도 하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쉬고 있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자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나한테 쓰는 시간조차 이렇게 미안해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아마 그동안 늘 남을 먼저 챙기고 나중에 본인을 챙겨오셨을 겁니다. 누구 밥은 굶지 않게 해야 하고 부모님 안부도 살펴야 하고 부탁받은 일은 되도록 거절하지 않고 그게 몸에 밴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시간이 조금 생기고 하루가 여유로워졌을 때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죠.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이제는 본인에게도 좀 써주세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좋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는 것도 괜찮고요.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괜히 빈둥거리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싶은 마음도 드실 거고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쉬는 것도 나한텐 필요했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나를 살리는구나. 그걸 느끼실 겁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이 말에서 말하는 자기를 이긴다는 건 남과 다투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쉴 자격 없다. 지금 이건 사치다. 그런 생각, 이제는 멈춰도 괜찮습니다. 누가 대신 쉬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한테 먼저 허락해야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예요. 짧아도 좋으니 하루 중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본인을 위해 써보세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지 않게 그 시간을
이제는 나를 위해 조금씩 돌려주세요. 그게 이후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노라고 말하는 연습, 시간 흐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루 계획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연락 하나 들어오면 흐름이 다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 돼요?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이 점심이나 먹자. 별일 아니니까 그냥 그래요 하고 나섰는데 그 잠깐이 두세 시간이 되는 건 순식간이죠. 그러고 나면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하나도 못하게 되고 그날 하루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분명히 좀 정리도 하고 오래 미뤄뒀던 책도 꺼내보려 했고 점심 먹고 나면 잠깐 산책도 하려고 했는데 계획했던 건 다 미뤄지고 하루는 멀쩡히 지나갔지만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 시간을 자꾸 넘겨주다 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지보다도 하루의 리듬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나이입니다. 옛날처럼 체력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몸이 피곤하면 마음까지 같이 지칩니다. 그래서 내가 쓸 시간이 생겼을 때 그걸 누가 방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꼭 큰일이 아니에요. 의외로 작고 가벼운 부탁, 별 생각 없이 잡힌 약속이 가장 흐름을 무너뜨립니다. 장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바깥 일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이 꼭 철학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서 이 말은 하루를 내가 정한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느냐, 그걸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내가 하려고 한 흐름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이젠 조금은 거리를 둬야 합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아니요라는 말이 어색하고 괜히 미안하고 나만 빠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내 하루가 밀려났던 거고 그게 쌓여서 시간이 내 손에 안 잡히는 느낌을 만든 거죠. 이제는 그 미안함보다 하루 하나라도 내가 정한 걸 해냈다는 기분이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쯤 거절해도 되고 어떤 날은 그냥 오늘은 나한테 집중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례한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무리해서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이 시간엔 이걸 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 끝까지 해보는 하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방해하는 작은 요청에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건 남보다 더 열심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 싶은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하루를 만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노는 사람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시간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픈데 참고 일하지 마세요. 병원 가는 시간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정현 씨는 몇 달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자주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욱신거리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소리가 나길래 주변에서 병원 좀 가보라 했는데 좀 쉬면 낫겠지 하고 그냥 넘겼죠. 무릎 보호대 하나 사서 착용하고 파스 붙이고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도 마트 다니고 가족 밥 챙기고 친구들 약속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깐 외출했다가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만 치료했어도 크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지금은 수술도 고려하자고 하더랍니다. 정현 씨가 그때 했던 말이
참 오래 남습니다. 진작 1시간만 병원 갔으면 6개월을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요. 솔직히 예전엔 아파도 그냥 참고 넘어간 일이 많았죠. 허리 좀 뻐근해도 무릎이 시려도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파스 한 장 붙이고 그냥 일하러 나갔습니다. 병원 가는 거 귀찮고 기다리는 것도 싫고 바쁜데 그런 걸로 시간 쓰는 게 괜히 아깝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제 무리한 게 이틀, 3일씩 이어지고 잠깐 욱신거리던 데가 몇 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참으면서 집안일하고 남 챙기고 약속 잡히면 또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몸도 마음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이제는요, 몸이 신호를 보내면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줘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몸이 안 따라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를 챙기고 싶어도 내가 누워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 챙깁니다. 의경이라는 오래된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병든 뒤에야 몸을 돌보고 일이 터진 뒤에야 대비를 한다. 그게 꼭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두 시간 병원 다녀오는 시간 아끼려다가 몇 달, 몇 년을 고생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운동하는 시간, 병원 가는 시간, 건강검진 받는 시간, 그리고 의사랑 잠깐 얘기 나누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절대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야 다른 시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나 자신이 그 시간을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병원 가는 걸 나중에 한가해지면 하지 하고 미루는 분들, 한가해질 때는 보통 몸이 더 안 좋아졌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바쁘더라도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 미루지 말고 가야 합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고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은 좋을 때는 몰라도 잃고 나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계획도 소용없고 모든 관계도 내 역할도 다 잠시 멈춰야 합니다. 아프면요, 진짜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그 시간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다른 건 잠시 미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몸은 지금 바로 봐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시간 쓰는 법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거 배우는 거 그냥 재미로 해보세요. 배우는 건 이제 그만하고 편하게 쉬고 싶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어릴 땐 공부하느라 지쳤고 사회생활하면서는 일 배우고 사람 배우느라 더 지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운다고 하면 내가 그걸 왜 해?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해?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꼭 뭘 거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재미로 해도 괜찮은 나이예요. 점수 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 뽐내려고 배우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이게 뭔지 궁금하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정도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해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정리하는 법, 키오스크 주문 한번 해보는 거, 근처 동네 강좌에 한번 앉아보는 거,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따라 해보는 거, 이런 것도 다 배움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화면 글자만 봐도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근데 2번, 3번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서 척척 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능력보다도 열려있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이젠 그런 건 귀찮아요.
이런 말 대신 그냥 몰라도 한번 해볼까? 재미삼아 해보지 뭐. 이렇게 마음을 열면 길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논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하는 게 더 오래가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새로운 걸 배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고 평소에 안 만나던 사람과 얘기를 나누게 되고 하루가 훨씬 덜 지루해지고 마음이 덜 처집니다. 그건 어떤 기술보다도 더 귀한 변화입니다. 꼭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재미로 해보는 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생각보다 삶이 덜 무겁고 사람이 덜 외로워집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그냥 재미삼아 시작해보세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아니어도 그냥 해보는 게 나중엔 의외로 내 하루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한 일이 나중에 제일 오래 가기도 하니까요. 5번째, 관계 정리,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땐 직장 동료도 많고 아이들 부모 모임, 지인 모임, 이 사람 저 사람 연락 올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딱히 만나자는 사람도 줄고 연락하던 사람도 하나둘 뜸해지고 처음엔 좀 섭섭하고 괜히 외면당한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중에는 굳이 이어갈 필요 없는 관계도 많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내 얘기엔 관심 없고 본인 얘기만 하다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굳이 시간을 내서 억지로 안부 묻고 의무처럼 만나고 그게 정말 내게 도움이 됐을까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다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다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쓸모없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말투는 좀 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마음과 시간을 헛되게 쓰게 만드는 것들과는 거리를 두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고 괜히 찜찜한 마음만 남는 관계라면 그건 내 시간을 빼앗긴 겁니다. 시간이 오래됐다고 꼭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인연입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괜찮고 가벼운 얘기만 나눠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시간을 써야 하루가 덜 지칩니다.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사이, 오랜만에 봐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그런 관계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굳이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가끔 미련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까웠는데 내가 먼저 끊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들. 근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 관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부드럽게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줄여가도 괜찮습니다. 인맥이 많은 게 더 이상 중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덜 지치게 시간을 덜 낭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관계도 결국 내가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에 직결된 문제예요. 내가 하루 중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내 삶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는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 보다 어떤 관계에는 내 시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금 정리된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멍 때리는 시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어느 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루를 그냥 날려버린 건 아닐까? 이렇게 멍하니 있어도 되는 건가? 몸은 가만히 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분주하고 쉬고 있으면서도 계속 무언가 안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그런데요,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게 요즘 시대엔 가장 잊혀진 회복 방법입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계속 움직여야 덜 불안하고, 잠깐 앉아 있어도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습관을 좀 바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진짜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해줘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 멈춰야 몸도 쉰다는 말이 있듯이 쉬는 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까지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노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움직임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멈춰 있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억지로 뭘 하지 말고 멍하니 있는 시간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차 한 잔 마시며 창밖 보기, 라디오 틀어놓고 누워있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밀어붙여온 분들이라면 이제는 반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오히려 능력입니다. 쉼을 불안해하지 않는 능력. 가끔은 쉬는 법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멍하니 있다는 건 실은 가장 깊이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다음 하루를 덜 지치고 덜 예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어도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그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쉬는 것도 능력이다. 이 말이 요즘엔 참 실감납니다. 이제는 하루 중 한 번쯤은 아무 이유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을 스스로 허락해 보세요. 그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회복입니다. 벌써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한테 시간을 쓰자. 두 번째, 누군가의 부탁보다 내 하루의 흐름은 내가 지키자. 세 번째, 아프면 참지 말고 먼저 나부터 돌보자. 네 번째, 큰 목표 없어도 그냥 재미로 배우는 여유를 갖자. 다섯 번째, 마음만 소모되는 관계에 시간을 쓰지 말자. 그리고 여섯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회복이라는 사실까지. 어느 하나 거창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60 넘으면 인생 정리하는 시기라고도 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도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을 설계해야 할 시간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나이에 뭘 하느냐보다 이 나이에 어떻게 하루를 써가느냐, 그게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써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르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이 시간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조용히 찾아올 겁니다.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늦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시간을 내가 좀 더 챙겨보겠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이제는 남이 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설계하는 시간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 잠깐이라도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시간을 좀 다르게 써봐야겠구나. 그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아무 낭비 없이 잘 쓰신 겁니다. 당장 뭐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만 한 번 더 돌아봐 주세요. 그걸 시작으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그냥 지나가게 두면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의도 하나만 담아도 그 하루는 분명히 남습니다. 다음 하루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나답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시간을 응원하겠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